우리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청소년의 정서 문제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부모의 어떤 행동 하나가 아이의 평생 정서 발달을 좌우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지 않나요? 한국 아동 패널 연구에서 2,000명이 넘는 아동을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자아 존중감과 행복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오늘은 연구로 검증된 아이의 정서 발달을 돕는 부모의 습관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건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화를 내거나 슬퍼하면 빨리 달래려고만 하는데 실은 그 감정 자체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화났구나, 속상했겠다.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생후 6개월만 돼도 아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감정에 민감하다는 뜻이죠.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점점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에서 긍정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정서 문제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자아 인식과 삶의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어요. 아이가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몰라요, 그냥 그래요 라고만 대답한다면 이미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도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어. 처럼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이와의 대화 방식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질문은 하지만 정작 아이의 대답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응, 응 하면서 스마트폰만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 듣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권리보장원의 긍정양육 129원칙에서도 온전히 집중하기와 경청하고 공감하기를 핵심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말할 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네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감정 코칭 연구에서는 이를 5단계로 정리했는데 감정을 포착하고 코칭의 기회로 여기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공감하고 경청한 뒤 마지막에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끄는 순서예요. 중요한 건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공감 없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든요. 부모 자신의 감정 상태를 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아동 패널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준과 결혼 만족도가 아이의 집행 기능과 정서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부모가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초감정이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안 했을 때 유난히 화가 난다면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성적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긍정양육 129원칙에서도 실수 인정하기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아이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교육이 됩니다. 일관성이면 양육 태도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같은 행동에 대해 오늘은 괜찮다고 했다가 내일은 혼내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하고 불안정해지거든요. 한국심리학회 연구에서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어요. 물론 완벽하게 일관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중요한 규칙에 대해서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면 부모도 똑같이 지켜야 해요. 아이에게만 규칙을 강요하고 부모는 예외가 되면 아이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규칙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거든요.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함께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긍정 양육의 핵심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돼요. 아이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잘했어 라는 막연한 칭찬보다는 오늘 동생한테 장난감 빌려줬구나, 네가 참 배려심이 있네 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는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런 칭찬을 하려면 아이의 행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데 필요 이상의 기대나 감식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좋은 행동과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과잉 기대나 과잉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한국형 부모 양육태도 연구에서 성취지향과 과잉 기대 양육태도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면 아이는 자기 주도성을 잃고 부모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대신 아이의 관심사와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부모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함께 참여하면 아이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자녀의 욕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가 많은데 역설적으로 또래와의 관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정서발달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갈등 해결이나 협상 기술을 또래 관계에서 익히는 거죠. 가족 단위의 여가도 좋지만 다른 또래 가족과의 외출이나 여행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 어른들의 정서 표현과 경험을 보여주는 것 또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역할 놀이는 아이 혼자 하기보다 타인과 어우러져 함께 놀이하는 것에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10분이라도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역할 놀이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비일 거예요. 만족을 늦게 얻는 경험도 제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속에서는 원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손가락 터치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시간을 기다리거나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무조건 사주기보다는 다음 달 용돈을 모으면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거나 생일 선물로 받으면 어떨까? 처럼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하니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보다는 다른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작은 목표라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책임감과 긍정적인 자아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관점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 보세요. 아동권리보장원의 긍정양육 원칙에서도 관점 바꾸기를 강조하는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 특성도 개인차가 있어요. 산만해 보이는 아이가 사실은 호기심이 많고 탐구적인 성향일 수 있고 고집이 세 보이는 아이가 자기 주장이 뚜렷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합니다. 영아기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선 조력자이자 안내자로 역할이 바뀌어야 하죠. 같이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는 갱년기를 겪으면서도 아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맞춰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평생 든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긍정양육 129원칙의 함께 키우기 원칙처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족의 경우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는 아빠의 시간 계획도 중요해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이의 집행 기능과 정서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즉, 부모가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이죠. 정서 발달은 IQ만큼이나 중요한 정서지능과 직결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우수해요. 이제 정서 발달은 아이의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발달 요소임을 인식하고 부모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요. 이상 오늘도 알쓸별잡이었습니다.